야, 내가 이거 이야기할 거는 일단은 우리가 나도 나도 축하해야 축하해야 안 되고 문화 프로젝트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자, 자, 수업을 시작합시다. 네. 후후. 자, 합시다. 어이, 잠깐만. 이게 한 번, 미안. 사람이 한 번 갔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있잖아. 일단 너희 셋이, 여기, 저 뒤에서 할래? 옮길래? 저 뒤로 갈래? 여기, 너, 어제도 보니까, 저 뒤에 갈래? 뒤에서 할래? 자, 핸드아웃 혹시 안 받은 사람? 혹시 태연아, 받아줬지, 내가 어제. 자, 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우리 오늘 할 거 수업할게요. 알겠죠? 자, 어제 무엇을 배웠지? 승재야. 승재야, 이제 일어나. 어. 자, 우리 어제 뭐 배웠지? 맞아요.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네, 에너지란 무엇인가? 에너지가 뭐죠? 맞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다음 이야기가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도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에너지가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대상에 가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화학 에너지 형태의 음식을 먹으면 그제서야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이 안에 있었지? 줄, 칼로리, 또 와트시, 그치? 뭐 EV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 에르그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TMI인데 칼로리 이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다른데 칼로리가 칼로리가 있고 키로 칼로리가 있고 그다음에 라지 칼로리가 있어요. 어, 근데 얘랑 같은 단위예요. 실제로 쓸 때. 그래서 우리 비트 갔을 때 어디였지? UCLA 갔더니 이게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보고 나는 이제 칼로리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였죠? 네. 그 보는 순간 나는 순간 칼로리를 떠올렸어요. 칼로리. 네. 그 얘기 했었나? 줄이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었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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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여기 뭐 마트가 있어요. 마트, 그치? 와트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영국 사람. 그치? 제임스 와트. 영국 사람이고, 줄도 영국 사람이에요. 어, 제임스 줄이 아니고, 근데 내가 지금 정확히 대충 기억나는 거에 따르면, 줄이, 토마스 줄 아니거든. 줄이, 여기 집안이 대대로 맥주 만드는 집이었대요. 맥주 만드는 양조장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 앞에 붙은 게, 뭐,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줄 이렇게 아니고, 그, 술 만드는 사람? 뭐야, 그런 이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이고 그다음에 칼로리는 여러분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름일까요? 칼로리. 사람 이름일까? 칼로리는 원래 칼로리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어요. 칼로리. 칼로리 들어봤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열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열소. 다시 말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얘도 입자라고 했어요. 입자. 열이 입자여가지고 그 입자 이름이 열소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름이 칼로리였어요. 그 열소들의 양을 계산하는 양이라고 해서
칼로리라는 용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되게 TMI죠, TMI.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했고, 다양한 에너지들 여러분 했었죠? 자, 자, 이거 어제 하다 말았는데, 그 ABCD는 다 했잖아, 그치? 혹시 난 이거 궁금하다. 자, 우리 요쪽 7명한테 기회 줄게요. 한 명씩 궁금한 거는 그것만 한번 해봅시다. 제호부터 해서 이렇게 수민이 와서 지연이 이렇게 해서 현사까지 한번 하나씩만 어느 칸이 궁금한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없다. 이거 없고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없는 것들이 이렇게 네. 없는 거.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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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 제호야 어디 궁금하냐? 네. 어, 중요 가는 거. 근해랑 진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있겠죠? 다음에 범준이는 어, 화학과 화학. 화학과 화학 뭐가 있을까? 이거는 여기는 화학 반응 되겠죠? 네. 어떤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그다음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 있으니까 수화는 어떤 게 궁금해요? 열이 전자기파가 되는 경우 뭐가 있냐면 백열등 열로 빛을 내는 형과 백열등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게 있어요. 생체 발산 적외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민이는 전자기파에서 어 위치가 없어요. 네. 운동. 전자기파가 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을까? 어, 나도 사실 복사기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내가 알아볼게요. 이거 책에서 가져온 거여가지고. 네, 오케이. 자, 다음에는 지연이. 어, 전자기파가 전자기파를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는 반사 거울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한테 내가 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썼는지. 네. 그다음에 연재. 열에서 열. 열에서 열. 아, 이거는 열 전달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해당한 게 복사, 전도, 대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마지막 현서. 화학에서 전기. 화학에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배터리. 네. 연료전지가 여기 해당하겠죠? 네. 자, 뭐 이건 이 정도까지 합시다. 수업반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모든 빈칸이 궁금하거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 짜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 B, C, D 거기 알파벳 붙은 거는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다음에 이거 해봤죠? 그다음에 에너지는 전후에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불렀어요. 그렇죠? 이게 연력학의 몇 법칙이다? 1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말주 하나 먹으면 이거 팔 몇 번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8만 6천 번.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이제 새롭게 해봅시다. 오늘 배울 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먼저 복습 퀴즈 해볼까? 자, 의재야, 몇 번일까? 한번 보고 한번 풀어볼까? 다음 중 에너지 변환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5번이요. 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좀 고쳐보면 열 에너지로 네, 변환이겠죠? 네, 변환이 되고, 그치? 총합은
일정하다. 그치?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여러분? 맞아요. 자, 1번도 이 말이 사실 같은 말이죠. 에너지는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만 될 뿐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환 과정에서 형화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인데, 그치? 이거를 연력학 1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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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래서 연력학 1법칙 다음에 나오는 1법칙 다음에 뭘 배워야 될까? 네, 2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자. 이 법칙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무슨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지? 그렇지, 옳지, 옳지.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 방출되고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해요. 항상 그럴까? 항상 그럴까? 재호야? 항상 그럴까?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열 에너지가 좀 많으면 고온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어, 항상 그런다. 음, 여러분은 항상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시간에는 AP 물리학 시간에는 항상 아니라고 이제 배웁시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말하면 강제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보낼 수 있어요. 강제로 보낼 수 있지만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무조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제 법칙화 시킨 거지. 그게 열역학 이법칙이에요. 자, 한 번 흩어진 열 에너지는 다시 모아서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특징을 알게 된 거야. 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구나.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열역학 몇 법칙? 이법칙이라고 정의하게 됐어요.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의 고온이 맞나?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사람들이 조금 표현해봤어. 어떤 용어로 표현해봤냐면 들어봤을 수 있어요. 혼합성, 복잡성. 맞아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준서가 말했나 엔트로피? 어디서 들어봤어 엔트로피? 엔트로피 누가 말했지? 맞지? 준서 엔트로피 어디서 들어봤어? 어? 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들어봤어? 화원에서 했어? 어떻게 배우니 유지야 그러면 화원에서는? 네, 네. 맞아요. 어. 엔트로피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가 뭐냐면 복잡성을 표현하는 어떤 물리량을 볼까 복잡성. 순간 엔트로피를 설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들었지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앞에 한번 볼까요? 재미난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자,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휴, 재미난 짤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짤이 뭐냐면 싸움을 붙이는 이승우라고 하는 짤이고요. 예. 싸움을 붙이는 이승우 짤이고 왼쪽 짤은 뭐냐면 왼쪽 밑에 보세요. 대단한 체조 선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 둘, 봉, 봉. 뭘까요? 이거 뭐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 뭐인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역재생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역재생 짤의 최고 레전드가 바로 오른쪽 짤인데 이게 뭐냐면 초코파이를 만드는 이 선수 이름 뭐더라? 혹시 알아요? 롯데 좋아하는 사람. 하여튼 이 선수가 OS를 만들어낸 짤이에요.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에 반대로 하는 역지생한 걸 만들어놓은 짤이긴 해요. 그쵸? 어, 가끔 보면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보자. 정찬 어떤 느낌이 드니? 그래요. 이상해 보여요. 윤지는 어떤 느낌 들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니까 재밌긴 하지, 그치? 승재는 어떤 느낌이냐? 네, 별 생각 안 들어요? 마지막 서연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 아주, 어, 그치, 그치, 그치. 그렇구나. 이 억지성 짤의 최고봉인 영화, 그게 영화 터넷? 테넷? 테넷. 테넷을 테넷 알죠? 테넷이 이건가? 영화 제목 이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읽어도 테넷, 뒤로 읽어도 테넷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쵸? 앞으로 읽어서. 이게 억제생이 이게 엔트로피가 뒤바뀐 세상에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대로 일을 해야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쑥 올라오는 이게 하면 이게 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세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반대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음, 옛날 영화 한번 보다가 되게 이해하기 힘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해하기 힘든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 반대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약간 그래도 재밌는데, 하여튼 쭉 보다 보면은 뭔가, 이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그 질문에 정리해보자면, 확실히 뭔가 어색하죠. 그러니까 재미있고 어색하죠. 그 이유는 항상 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은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처럼.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된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들의 효율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왜 갑자기 이야기했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뭔가 일을 하게 돼요. 장치가. 이런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재호야, 열기관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손실이 이 저열원 쪽으로 열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왜 안 좋다고 생각하죠? 손실이 많아지면 반대로 뭐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동력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장치가 얼마나 좋은 장치인지를 설명하는 양으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얘가 공급된 공급된 양에 비해서 한 일의 비율로 이렇게 열 효율을 정의하게 돼요. 제호의 말대로 이 한 일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 장치가. 그치? 그치? 한 일이 많으면 공급된 것에 비해서 한 일이 많으면 좋은 장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QH분의 W. 네. QH가 뭘까요? 네. 얘는 QH는 고온에서 공급된 열 열양이 되고요. 얘는 기계가 한 일에 크게 됩니다. 음, 그렇죠. 그게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이 대부분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 기존에도 사실 초저온이라든지 되게 극한 상황에서 뭔가를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초전조치에서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 효율이 안 좋은 이유는 상온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거를 극적으로 낮추면은
열이 발생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높은 고유를 얻을 수 있었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올라오겠지. 초저온이 아니라 상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겠죠. 저번에 윤지가 물어봤나? 끝나고? 초전도체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이렇게 될 거예요. 발전소에서 우리 어제까지 전기를 그 송전할 때 되게 많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려. 그러면 전기값이 싸지겠지. 어. 지구의 온도가 덜 올라가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초전도체로 만약에 어, 뭐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걸 만들거나 했을 때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열들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되게 높은 공효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은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봅시다. 자, 여기서 보자. 여기서 연력하기 1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환이 되는데 총량이 어떻게 된다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했지. 따라서 자, 공급되는 게 얼마예요? QH겠죠? QH는 W와 빠져나간 열의 합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렇죠? 공급된 공급된 양과 한 일이고 방출되는 양이에요. 그렇죠? 이 양의 합은 같아요. 자, 그걸 이용해 보면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QH분의 W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QH분의 QH 빼기 QL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W는 QH에서 QL을 뺀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유진아, 얘는 단위가 뭘까? 열 효율의 단위는 비율이니까 단위가 뭘까? 근데 보통 비율은 단위가 없어요. 그쵸? 그냥 답이 뭐 했는데 0.3 나오면 끝이에요, 이렇게. 근데 굳이 이 0.3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쓰기도 하지? 30%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치? 그치. 이것처럼 단위는 사실 없거나 단위가 없거나 단위가 있으면 퍼센티지로 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제호 질문? 질문 있나요? 아, 그래요? 멋있어서. 멋쓱. 자, 여러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두 개의 기관에 대한 내가 정보를 줬습니다. 각각의 열 효율을 한번 계산해보고 옆에 친구와 한번 해보고 나한테 확인을 받아보세요. 네, 다 한 사람. 각각의 열 효율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보세요. 공급 200. 핸드아웃 없어? 줄까? 승규? 괜찮아? 공급 200. 얼마 일했는지 몰라. 나간 게 150 나갔어. 효율 얼마일까? 얘는 공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일은 120을 했고 저효율원으로 360이 빠져나갔어. 얼마일까? 어? 이런 문제 이렇게 만들었네? 자, 풀었니? 얼마냐오니? 네네. 얼마 나왔어? 네. 자, 다 확인 안 해봐도 알겠네요. 둘 다 답이 얼마 나왔죠? 네, 여기도 4분의 1, 0.25, 25%, 그치?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4분의 1, 0.25, 25%. 네. 같이 풀어볼까? 뭐,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풀었어요? 이 효율은 어떻게 했다? 전체 공급분의 W가 건데, W 대신에 QH 빼기 QL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200줄, 그 다음에 200줄 빼기 150줄, 그치? 따라서 200분의 50이니까 4분의 1.
나오죠? 0.25, 25% 나옵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건 어떻게 풀면 돼요? 역시 QH분의 W인데 문제는 QH가 없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QH는 W 플러스 QL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아래는 480줄이 되고요. 120줄이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0.25, 4분의 1 또는 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내 생각에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수식일 거예요. 그 수업을 다 짜놓고 보니까 수학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아, 이게 다야. 어, 그 고민이요. 이걸 어떻게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 만점 속출하면 안 되는데 물리. 아, 그런가요? 그 생명에서 잘 갈리나요? 자, 남은 시간은 우리 모든별로 앉았으니까 모든별로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모든별로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좀 고민해보고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뒷페이지 봅시다. 열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열 효율이 좋은 기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건데 첫 번째 자료는 두 개의 지금 그래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세계 인구 변화의 그래프예요. 1950년부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한 것과 동시 같은 시간 동안에 세계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을 이렇게 계산한 자료예요. 이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 모두먼들끼리 함께 고민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인구 증가와 증구, 인구 증가보다 더 많은 비율로 에너지가 사용량이 증가했을까? 그냥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만 봤을 때는 증가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해 왔는데 사용량 변화는 크게 없죠. 자, 왜 이 나라에는 그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두 번째 질문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시 56분이니까 9시 15분까지 한번 고민해 볼래요? 자, 시작합시다. 네. 9시 미안해. 9시 10분까지 하자. 10분까지. 어, 어? 어, 맞아. 아, 이 사용량 만드는 거 말고 사용량. 사용량. 그러니까 에너지들을 사용한 양.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에너지들.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게 뭐,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생산량이 아니라 사용량. 그러니까 소비되는 양.
나 불러니? 누가? 나 부른 사람 없었어? 어, 어, 어? 다. 어. 자, 왜? 먼저 왜? 어? 아, 나봐. 날라갔다. 자, 앉아. 어.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기억할 게 있잖아. 에너지 생산량이 아니라 사용량이라는 게 좀 중요해야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니라 사용량이야겠죠? 네, 네. 조금 아까 언제가 물어봤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생산량보다는 좀 작긴 해요. 그러니까 좀 남는 게, 그러니까 안 쓰고 버려지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네. 어, 자, 그냥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으니까 그냥 바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있죠? 네. 자, 한 조씩 그냥 발표 들어보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뒤에 인성어 있는 누가 발표 한번 해볼까? 어. 자, 들어봅시다. 얘들아, 들어보고 그냥 그대로 너희가 적으면 될 것 같아. 같이 하겠지? 민서 이야기해볼까? 음.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그 다음 우리 서연이네 있는 그쪽 누가 해볼까? 어? 경찰에 할까요? 네. 그대로 이 질문 대서 네, 이 질문 대서 네. 그 말고 그 앞에 거. 어, 네네네. 근데 그 비율이 왜 더 증가했느냐는 거지. 인구의 증가보다 더 증가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어, 어, 네.
아, 사랑 욕망. 어, 네, 네, 네. 네, 90년대에서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이야기 들어볼까? 유진이는 네, 누가 발표할래? 네, 네. 네. 사용하는 장치들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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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조 중에서는 이거와 다른 혹시 관점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볼래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세 조가 말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아, 네, 한번 시도해 볼까요, 지호가? 아, 안 돼요, 빨리 되겠냐고. 어? 자, 지호 이야기해 볼까? 뭐가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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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음, 뭐 되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199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해외 여행 빈도수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많죠? 지금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연 교통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내용인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그쵸. 되게 다양하게 막 움직이고, 그치. 하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해외여행 거리를 비교하면 달라지거든? 근데 선생님도 그 다음 세대와 비교하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나 전자제품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다 전자제품 있잖아, 그치?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990년도가 뭐냐면 내가 어릴 때거든. 여러분만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집에 데스크탑 PC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각자 하나씩 데스크탑 정도 수준의 PC 또 뭐 태블릿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자제품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욕망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핸드아웃은 이게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여기 컬러로 보면 제일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어. 사실 나는 이걸 보면서 중국의 성장도 역할을 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이 경제 발달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플러스 중국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그렇죠. 그쵸?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규제가 없는 중국의 성장 같은 것들이 또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야지만 우리가 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미국만 봤을 때는 인구가 동일하게 이 기간 동안에 인구의 증가가 30% 증가했어요. 근데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14%밖에 증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추세로 봤을 때는 3대 5로 증가거든? 인구가 3이면은 에너지가 5로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여기는 미국은 3이 증가했는데 에너지는 14가 됐다는 거지. 오히려 감소한 거잖아. 그치?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조가 좀 먼저 발표를 해볼까? 여기, 앞에부터 먼저 할래? 앞에부터?
누가 할래요?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마케팅이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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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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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볼게요. 이런 선진국들 중심으로 고효 제품들을 어, 제작하고 홍보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범주 할 말 있어. 네. 아, 네, 추가가 돼. 네. 네. 아, 음, 음, 음. 아, 플렉스 하는 거구나. 어, 그쵸. 네. 음.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의 경우 되게 비싼 스포츠카랑 경차라 중에 어느 게 좀 더 효율이 좋은지 알아요? 스포츠카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효율만 봤을 때, 그러니까 효율, 투입 대비 나오는 산출을 봤을 때, 물론 소비되는 양은 스포츠카가 겁나 많이 소비돼요. 근데 효율만 봤을 때는 더 좋거든요.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만약에 그 속도로 경차가 달린다 하면 망하거든. 경차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덤프트럭 이런 애들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에서 먼저 이런 고효율의 비싼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거기는 소비할 능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니까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인구 대비 좀 안 올라갔다고 보시는데 반면에 그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반면에 소비 능력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들은 저렴하고 저효율의 제품들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 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뒤쪽에 연재나 지연이 여기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음, 네, 음,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네, 네. 잠깐만요. 좀 잘 포장해 볼게요. 저효율의 어떤 생산 시설을, 네, 시설이 사실은 그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네. 이게 맞는 말이긴 해. 실제 맞는 말이긴 해요. 그, 추가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더 말해주자면, 그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생산 공장이래요. 알루미늄 생산 공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다른 나라들이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냐면 전기를 겁나 많이 쓰는 공장이래요. 알루미늄 생산이. 근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기가 싸요.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캔을 되게 많이 생산해요. 일본 이런 데서는 생산 안 하고 우리 생산해서 우리 거 쓰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자, 혹시 남은 조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할 말 있으면 더 해볼까? 사연이가 먼저 해볼까? 네, 네, 네.
네. 음, 아, 네, 네, 아,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 소비되는 에너지를 덜 소비되게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이 나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래프에서 소비량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이거 내용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쯤에 한번 더 이야기하게 돼요. 한번 그때 한번 더 활용합시다. 나연이 이야기해 볼까? 네네. 음, 네.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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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수업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학기에.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이거 관련돼서 좀 더 내가 이 방학 동안 준비한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윤이의 지적이 맞아요. 실제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먼저 환경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환경 관련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들을 높이기 시작했어. 개발도상국들 이거 넘어야지 너희 오를 수 있다. 높이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환경적인 기준들을 이들이 확 높여놓고 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혹시 R200 들어본 적 있어요? 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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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친환경 에너지로만 100%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 다 이런 선진국들이 있으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우리 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이 내용과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오늘 한 거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개밖에 안 배운 것 같아. 첫 번째 뭐 배웠다? 열 효율 하나 배웠다. 그치? 열 효율. 하나 더 배웠구나. 연력학 이법칙. 이법칙 배웠고, 열 효율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개념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죠? 화요일인가? 화요일 날 전기를 만드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진짜 알겠죠?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민주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네.